일단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 지금 오늘 에코로드에서 촬영하시는 것도 그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탄소 중립이다, 뭐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런 식의 거대 담론이 아니라, 그래서 기후변화가 나랑 어떻게 연결 지을 건지, 사람마다 실천할 수 있는 양상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거를 그림이든 뭐든 할 수 있을 거고, 작가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본인의 그런 어떤 작품에서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녹아낼 수도 있을 거고, 활동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할 텐데,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연결 짓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동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혼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했었을 때 그거 의미 있어 라고 해줄 사람 한 명이라도 필요한데요. 저는 연대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기후불평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과 연대해야겠다 라고 생각했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직접 현장에 가고 이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연대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주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지 않았나. 사실 농촌만 가더라도 농촌의 현실이 조금 되게 안 좋구나. 그리고 기후원정단에 갔을 때 강릉이나 이런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갔을 때 거기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까, 좀 이런 식으로 거기 현장에 갔을 때 그 삶의 터전에 있는 사람들의 좀 불평등을 느낄 수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연대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관련 대응에서 되게 중요한 건요, 그거예요. 지금 이 대응 과정이 장애인 당사자나 다른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가 배제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식으로 에코 에이블리즘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그런, 배제하고 장애인의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뭔가 그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작년 11월 1일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회 26차 회의가 열렸었는데, 이때 그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데 회담자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 편의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런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언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장애인을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사소한 것들이요. 맥도날드 같은 데서는 아예 빨대를 이제 아예 제공하지가 않아요. 그거 아시겠지만. 뇌변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빨대가 없으면 어떻게 음료를 먹지, 이런 난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직각으로 된 플라스틱도 어렵고 철로 된 그런 그것도 되게 뭔가 흡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게 딱딱하니까. 근데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과연 이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실천인가요? 저는 정치가 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거대 양당 구조가 여러 여러 역사를 통해 갖고 기후위기나 지금의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개선할 의지도 없고 사실 실력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는 사실 99%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후위기는 이제 상수고, 우리가 지금부터 막는다고 해도 기후위기는 계속 심각해질 거니까. 지금은 소수 혹은 소수의 어떤 수익, 이익을 위한 정치만을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정권을. 그게 아니라 저는 99%를 위한 정책을 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저는 기후 불평등이 분명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양당 정치가 엄청 심한데, 어떤 정치권이 되든 사실 이 기후위기 문제는 엄청 후순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대선 토론회를 봤을 때에도 기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후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 사적인 그런 질의들을 오고 간다거나
좀 이 기후위기 문제에 정말 공감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조금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의 이런 애타는 마음에 비해서는 너무 그 정치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저는 그분들께 좀 이제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뚝심 있게 더 이상 경제 선진국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생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좀 열어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나 뭐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뭐 방안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접하는 매체나 이런 걸 보면은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냥 뭘 줄여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정도만 있고 저는 일단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저희 아리백이라고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거를 정부와 기업에서 100%다 강제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정에서 아끼고 그거보다는 공장이라던가 산업기관에서 이제 줄여야지 그게 정말 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떤 그 생산하는 물건들 이런 거를 기후 중립 제품으로 다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뭐 일회용품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생산 단계에서부터 그 얼마 전에 아마 그 플라스틱 과자의 플라스틱 트레이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좀 없애자는 운동을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아예 생산 단계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기업에서 마련을 해줘야 되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강력한 기업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아무리 시민들이 분리배출 잘하고 그래도 기업하고 공장, 대기업에서 하는 건 하고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규제를 좀 시켜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 학생들한테 좀 교육을 제대로 해서 학교 또 뭐 시민들한테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